검사 시절에도 눈에 띄는 활약을 했던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막내 검사를 하던 검사 임용 초반부터 그 존재감은 드러냈다라는 오늘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인데요. 2003년 대선 자금을 수사할 때 당시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은 막내 검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SK 비자금 수사 도중에 이인규 당시 서울지검 형사구부장과 한동훈 검사가 합작해서 받아낸 것으로 19년 만에 확인됐다.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인규 당시 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이 수사팀 막내 검사로 김창근 당시 SK 구조조정 본부장의 진술을 용산 전자상가에서 구매한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해서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다. 그리고 이 수사 이후로 불법 대선 자금 수사가 여야 정치인들을 처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하면서 선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라고 중앙일보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화면을 좀 바꿔주시죠. SK가 한나라당에 100억을 줬다라는 진술을 이인규 부장과 당시 한동훈 검사가 합작했던 작품이었다라는 게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막내 검사 시절 2003년 3월 불법 대선 자금설이 제기가 됐고 직접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최신형 디지털 녹음기를 구매를 했고 그 녹음기로 무려 8시간의 대화를 녹음해서 어떤 진술과 또 근거와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냈다. 그래서 LG의 차떼기 논란이 굉장히 컸던 이 사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진술을 받아냈다라는 게 중앙일보의 평가인데요. 최병 위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였던 시절의 일화 이런 네. 것들을 물어보면, 그러니까 한 장관한테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지독한 검사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픈 기억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한동훈 검사 이제 그 검사 초임 시절부터 상당히 수사를 잘한다. 그 얘기는 결국은 진술을 잘 받아낸다. 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지독한 검사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는 바로 저런 그 이른바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아닙니까, 저게? 네. 그때도 그 기업인들을 불러서 진술을 받아냈는데 아마 그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회에 가서 민주당 의원들과 주고받기 위해서 거의 밀리지 않잖아요. 네. 아마 그런 그 일종의 자질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조사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아프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실의 평가는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빈틈없이 굉장히 치밀하고 집요하고 수사를 잘한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정말 피의자를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정말 지독하게 수사를 한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검사 시절의 평가는 뒤로 하고 지금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을 총괄하는데 그거는 검사로서 보였던 능력하고는 다른 능력을 저는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에 가서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설전을 펴면서 조금 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일각에서는 환호하고 또 지지하고 그러긴 하지만 국무위원으로서 과연 저게 좋은 태도일까에 대해서 좀 다른 비판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이 국회의원들하고 말싸움하러 국회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어찌됐건 지금 좋든 싫든 소수당입니다. 정부 여당이. 그러면 다수를 설득해서 뭔가 이게 법안이든 예산이든 어떤 정책이든 진전이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감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과 논리에 기반하지 않는 이제 그런 질문들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도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덩달아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특히 권력을 갖고 있는 이 권력자의 입장에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정치를 한다 그래도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예전에 조국 수사 덮었으면 꽃길 갔을 것이다 이 말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게 탁 와닿는 게 저 SK 수사에 대해서 유명해진 계기가 저는 처음에 민주당에 의원하셨던 분이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를 칭찬했기 때문에 처음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환호했던 수사를 했었고 그때는 저렇게 칭찬하고 이런 일화로서 다뤄졌던 내용들이거든요. 국정농단 수사할 때는 그렇죠. 엄청난 계속 칭찬이 그렇게 오다가 심지어 국회에서 최고의 검사다라고까지 의원들이 막 민주당 의원들이 칭찬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한동훈 검사는 그래서 나는 수사만 쭉 따라온 사람이다. 근데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예 그냥 적으로 해서 찍어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을 부분은 국무위원으로서도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 저격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잡는 차원에서 대응한다 뿐이지 본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다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명예훼손이나 이런 사건만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고 용서해 주려고 노력하는 경우를 사실 처음 봤습니다.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도 기회를 드릴게요 하면서 잘 생각해보고 얘기해라 이런 취지로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도 기어코 그 가짜뉴스를 퍼뜨렸는데 그러고 나서도 법적 조치 즉각적으로 취하진 않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무슨 감정 섞인 대응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과도한 이제 그런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역할론을 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견제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출마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총선 차출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승리를. 예. 제가 서초 출신 네. 의원인데요. 한동훈 장관처럼 아들을 키우고 싶다는 주부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가요? 똑똑하게. 당대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총선 출마도 가능하다. 아무래도 좀 더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죠, 사실은. 음흠. 정치 경험을 유능한 인재이심은 분명하지만은 만에 하나 당대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들으신 대로 견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안철수 의원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유능한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경험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경험을 더 쌓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능한 인재임은 분명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반드시 총선에 이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당대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은 조금 더 경험을 쌓아야 하고 안철수 본인은 당대표 경험만 4번이나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의 결심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인이 결심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 지금 당권 레이스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상으로 썩 좋지 않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을 민주당이 키워줬다고 하는 앞에서의 이제 논평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네네. 한동훈 장관이 분명히 정치적 역할을 이제는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총선에 차출이 되든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지금 자기 스승이 원치 않듯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길을 갈 거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안철수 대표나 정진석 위원장이나 아까 조은희 의원 나온 것처럼 내후년 총선에서 이제는 법무장관이 그때는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난 뒤기 때문에 당의 승리에 기여하기 위해서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만 네. 당 대표로서 차출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그건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 경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검사로서 얼마나 유능했고 검사로서 얼마나 저승사처럼 송곳 취재를 신문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능력을 인정하지만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출신 그리고 정치인으로 이렇게 계속 모도전을 할 때는 그에 맞는 필요한 경험과 식견과 또 내공이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른바 숙성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스텝을 밟아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예. 내후년 총선을 통해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모습은 저는 보수 정당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당대표로 차출된다는 이야기는 그 스텝을 너무 뛰어넘는 것이어서 저는 정치적으로 좀 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이렇게 들이받는 그 모습도 내용으로는 틀린 게 없지만 태도로는 정치인의 태도는 아닙니다. 태도는 정치의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투쟁에서 밀리지 않는 정치의 속성도 있지만 정치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항상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는 공동체 갈등을 키워나가는 것보다는 공동체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시키는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의 과정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좀 맞아주는 느낌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겸손의 모습과 온건의 모습들이 사실은 정치 지도자로서 크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 내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